안녕하세요. 미나사니까 차정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몇 가지 추려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코랑 인중 수술은 동시에 가능할까요? 네, 동시에 수술하는 게 가능합니다. 인중은 코랑 함께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인중 수술만 하거나 할 경우에 시간 지나면서 코가 좀 퍼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오히려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퍼질지 이런 것까지 예측을 하고 그 밸런스 맞게 조화롭게 그렇게 수술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하는 편을 오히려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일본 사람들은 주먹코가 많은데 코 피부는 두껍고 안쪽에 코뼈가 부드럽고 작은 경우에 코끝 축소랑 귀 연골 이식 수술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비중격 연장 수술도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은가요? 주먹코 꼭 일본 분들만이 아니시더라도 주먹코가 원래 많으세요. 주먹코의 원인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가 두꺼워서 주먹코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근본 원인은 코 밑에 있는 연골 부분이 퍼져 있어서 그런 경우가 가장 흔해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완전히 주먹코가 교정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물어보신 내용에 보면 코끝 축소랑 귀연골 이식만으로 해결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부분이 있는데 코끝 축소라고 이제 모아주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제 높이 보강을 위해서 귀연골을 넣거나 하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조금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기둥이 탄탄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껏 모아놓은 코끝 연골 부분이 시간 지나면서 다시 내려가고 퍼지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코끝 부분을 축소를 해서 해결을 한다 이렇게 가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퍼져 있는 코끝 부분을 정확하게 제대로 모아가지고 하면서 기둥도 탄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중격 연장을 같이 진행을 해서 튼튼한 기둥과 그리고 이제 가운데 정확하게 잘 모여서 다시 퍼지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수술을 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끝 피부 두께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그 코끝 피부가 너무 두꺼워서 완전히 개선이 안 되는 정도까지 두꺼우신 분들은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다 개선이 되고 또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형물 없이 자가 조직만으로만 비중 형성이 가능할까요? 자, 비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콧구멍 사이에 있는 그 기둥 부분이죠. 자, 여기 부분이 보통 이제 꺼져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막 나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신데 이거를 적절한 그 정도로 모양을 만들고 하는데 자, 근본적으로 코끝과 기주 부분은 외부 물질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우선 안전성 문제도 코끝의 부분은 이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코끝과 비주 부분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물질을 이용해서 그쪽 모양을 만들게 되면 뭔가 조금 인위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비주 부분과 코끝 부분은 자가 조직만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형물은 평생 케어를 안 받아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콧대 형성할 때 보형물과 자가 조직의 특징을 알고 싶습니다. 내 몸에 다른 물질이 들어오는 게 조금은 무서워서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왜 이물질이 들어간다 하면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죠. 우선 말씀을 드리면 모든 수술은 실로 이렇게 꼬매게 되는데 그런 경우도 결국은 이물질이에요. 하다못해 치아 이런 데 떼우는 것도 다 이물질이고 그래서 물론 이물질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몸에 있어서 가장 이물 반응이 없거나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재료를 이용해 사용을 하게 되고요. 특히 콧대 부분에만 살짝 이렇게 고형물이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게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고형물의 경우는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자, 실리콘이나 이런 보형물들이 정말 싫다 하실 경우에는 자가 조직 같은 경우로 대치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자가 진피 그리고 이제 본인 늑연골 그렇게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늑연골 같은 경우는 통으로
본인 늑연고를 채취를 해가지고 통으로 넣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은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연골은 항상 재생되는 성질이 있는데, 특히 늑연골 같은 경우는 시간 지나면서 휘어요. 그래서 휘게 되면은 처음에는 반듯했는데 C자 모양으로 휘는 그런 모양이 생길 수가 있고, 그거를 방지하고자 뭐 쪽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방향으로 좀 휘는 방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으로 썼을 때 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잘게 조각을 내서 그거를 본인 근막으로 이렇게 감싸 안아가지고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 경우는 좀 흡수되면서 울퉁불퉁해져요. 그 시간이 1년 이내에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썩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자, 작아진 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수술들에 비해서 훨씬 좀 간단하죠. 간단하고 어느 정도 높이 보강도 할 수 있고, 일단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뭐 심리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아진 피도 단점이 있는 게, 작아진 피도 결국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좀 물렁물렁한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서 좀 높이로 내려가고 옆으로 퍼지면서 처음에 모양이 예뻤지만 시간 지나면서 좀 아쉬워진다, 이런 게 무조건 와요. 그런 게 무조건 오고, 자, 염증 관련된 것과 해서 뭐 고형물이나 뭐 이런 것들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작아진 피가 초기에 염증 가능성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고형물에 비해서. 이제 그 이유는, 왜 우리 피부나 이런 데 보면 피지 뭐 나고 기름 나오고 하듯이 그게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샘이 다 작아진 피 쪽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소독을 하고 해도 그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걔가 조금씩 나오면 뭐 심하진 않더라도 약간의 염증이 조금씩은 왔다가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콧대 부분은 실리콘을 이용한 높이 보강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